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에이전트 김원석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에서도 콘도와 단독주택으로 캐시플로우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콘도나 타운하우스 또는 뭐 단독주택으로 투자하신 분 있으세요? 다들 뭐 어색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투자를 하셨을 때 얼만큼이나 효과적인 투자가 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모든 분들이 다 뭐랄까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저는 작은 돈으로 가장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드리자면, 우선 한국 분들이 콘도나 하우스 구매하신다 그러면은 대부분 어디 가세요? 본인 잘 아시는 데 가시죠? 또는 본인이 거주하시던데 렌트 돌리시죠? 맞나요? 아니에요? 모르는 데 가서 집 사세요? 아니죠? 뭐 알지도 못하는 뭐 리버사이드에 가셔가지고 집 그냥 구매하신 분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플러튼에 거주하신 분이라면. 그죠? 자, 본인들이 알고 계신 지역을 구매하신다는 건데, 문제는요,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게 수익성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자, 이 부동산이요, 투자형 부동산이 따로 있는가 하면은 거주형 부동산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 분들은 이 부동산이 전부 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라고 알고 계세요. 그냥 이렇게 큰 아이디어예요. 그냥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사면은 나중에 돈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 사면은 나중에 돈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 집 사셔가지고 전부 다 성공하셨겠죠. 집값은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그 집 자체가 그 렌트 들어오는 것이 몰개지를 커버할 수 없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 중에서 렌트로 몰개지를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아요. 자,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모님, 네, 딴 데 보지 마시고 사모님 깜짝 놀라시죠? 단독주택 지금 갖고 계세요? 투자용으로? 네. 그럼요. 타운하우스? 콘도? 네, 타운하우스.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있으세요? 포모나요? 아, 포모나면은 투자용 좋아요. 투자성이 좋아요. 포모나면. 벌써 한국 분들이 이렇게 거주를 원하시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투자성이 조금 좋아져요. 한국 분들이 나 거기 거주하고 싶어 이러잖아요? 투자성이 내려가요. 투자성이란 말씀은 월 수입이 어떻게 달라지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후진 동네를 가게 되면 집값은 싸지잖아요. 근데 렌트가 싸지느냐? 안 좋은 동네 갔다고 렌트가 싸질까요? 렌트 차이 크게 안 납니다. 자, 우선 사모님은 예외니까 예외를 안 드릴게요. 선생님, 어느 동네에 집 있으세요? 투자용. 사우스 LA요? 오늘 오신 분들마다 그냥 제대로 투자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뒤에 계신 사모님, 저기 뭐야, 렌트용으로 부동산 갖고 계세요? 네. 단독주택이요? 타운하우스요? 어디에 갖고 계세요? 율바린다하고 부에나파크 제대로 걸리셨어요. 자, 제가 왜 그게 안 되는지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부에나파크 언제 구매하셨어요? 작년이요? 자, 이제 더 말 안 된다 이제. 자, 보십시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선 내가 알고 있는 부동산에서 조금 벗어나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런 예를 드리는 거예요. 자, 한 달에 렌트 얼마 받으세요? 부에나파크. 예. 2,350. 그 집 시세는 약 50만 정도. 안 돼요? 한 45? 43.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HOA는 약 350불요?
220여? 오케이. 그러면은 40 초반에 사셨으니까 한 달에 재산세는 약 450불 정도 지불하실 겁니다. 맞죠? 1년에 네, 450불. 그 다음에 메인테넌스 피 한 달에 한 50불 정도 되시겠죠? 아직은 없는데 이제 그분이 이사 나가신다든지 뭐 그러면은 또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아, 뭐 유틸리티야 그 테넌트 분이 지불하실 거니까. 그럼 한 달에 1,630불이 네트로 남으세요. 그죠? 그러면 이 집에 12개월을 곱하시면 연순이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에 투자하셔가지고 연수익은 19,560불이세요. 물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자, 근데 제가 지금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 집의 캡 레이트입니다. 캡 레이트란 것은 이자율이죠. 내가 돈을 얼마를 은행에 넣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은행에서 뭐 CD 이자율 계산하실 때 그러죠? 뭐 1% 2% 이러죠? 그 얘기는 10만 불 넣었을 때 1,000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연간 1% 이자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그런 이자가 있죠. 내가 40만 불짜리 사건, 뭐 50만 불짜리 사건, 그 집에 그 40만 불을 넣고 얼만큼 이자라기보다는 수입이 돌아오느냐, 그것을 캡 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동산의 수익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연간 19,560불에 들어왔을 때 현재 시가가 구매하신 게 43이라고 하셨죠. 근데 부동산은 현재 시가로 봅니다. 근데 작년에 43을 구매하셨다면 지금 한 45, 46은 되겠죠? 그럼 46만으로 볼게요. 4.25%. 4.25%.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 웬만한 거 구매하셨을 때만 4% 정도 나오니까 4.25%면 나쁘진 않으세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물론 부회납하기니까 뭐 집값 오르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거는 부회납하기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까요? 부회납팍만 집값이 오를까요? 그 주위에 있는 사이프레스도 오를 것이고 라팔마도 오를 것이고 요일바린다도 오를 것이고 라하브라도 오를 것이고 이 부동산 가격이란 거는 이 상당히 크게 보셔야 돼요. 그 지역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남가주 또는 미국 전체의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한다 그러면은 부회납하기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이 오르는 거고 같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신다면은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도 과연 내가 4.2%의 수익성이 나왔을 것인가 아니면은 덜 나왔을 것인가 또는 더 나왔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회납하게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때 4.2% 정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판매 중인 매물들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20만 불 이하 매물을 찾아볼게요. 그런 매물이 있습니까? 20만 불짜리가 있어요? 없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지역에는 없죠. 모르시는 지역에 가면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아시는 지역에 있냐고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그 상식을 좀 깨시면은 좀 더 많은 물건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20만 불 이하의 콘도미니엄 찾아볼게요. 보이십니까? 이 초록색 점 찍어 있는 것들 보이세요? 이게 전부 20만 불 이하의 콘도들이에요. 자, 저희가 노을웍에 있으니까 노을웍에서 글쎄요, 한 50마일만 나가볼까요? 약 100개 정도의 매물이 20만 불 이하의 매물이 약 1시간 거리 내에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거 한번 볼게요. 코로나면은 본인들이 뭐 코로나 나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에 뭐 투자물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정도는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19만 9,900불이란 말입니다. 투베드 투베스에 888 스퀘어핏이에요.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아마 사모님 갖고 계신 부연합학 정도 될걸요? 뭐 컨디션은, 그죠? 이거 렌트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코로나에 투베드 투베스 약 900 스퀘어핏 콘도 렌트 얼마 받을까요? 아까 우리 여기 연습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일찍 오신 분들은 답을 아는데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답을 몰라요. 얼마였어요 아까? 2,000이요? 리스트 나간 거 한번 볼게요. 3 코로나. 물론 코로나라고 다 뭐 가격이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콘도나 타운하우스 아이고 콘도나 타운하우스 코로나의 투베드 렌트 나간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늦게 오신 분은 다음부터 빵 사오세요. 자, 900 스퀘어핏에 여기 보이세요? 이게 스퀘어핏입니다. 900 스퀘어핏, 915, 1000, 뭐 1100, 1200, 1100, 1200, 900 이렇게 있죠. 900 스퀘어핏에 1800불까지도 난다는 얘기예요. 투베드 투베스 코로나에. 대단하죠. 네? 상태가 어떠냐고 한번 볼까요? 915에 업그레이드 잘 해놨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잘 해놓으면 1800. 업그레이드 안 해놓은 거 볼까요? 제일 싸게 나간 것 1035에 1475불에 나갔어요. 제일 싼 게 업그레이드 안 했을 때. 싸면 1500, 비싸면 1800. 맞죠? 그럼 아까 그 상태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어요? 1600, 1700은 받겠죠. 그러면 공사 안 하고 1650 한다고 해볼게요. 아까 그 집에 HO에는 300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얼마 나올까요? 20만 불에 구매하면 한 달에 재산세는 약 200불. 메인테넌스 50불 잡을게요. 또 뭐 유틸리티는 나갈 게 없죠. 그럼 한 달에 1100불 남아요, 순이익이. 아까 사모님 부엔아팍 40만 불 넘게 주셔가지고 순이익 얼마였죠? 1600 얼마였죠? 저는 20만 불짜리 사가지고 1100불 남을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수익성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2개월 나누기 구매 금액 6.6%예요. 수익성이. 내 20만 불에 대한 이자는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연간 6.6%의 이자가 돌아온다. 그게 캠 레이시입니다. 내가 모르는 지역에 갔을 때는 이만큼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점이에요. 꼭 알고 계신 지역만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좀 맹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야를 넓히시면 좋은 물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투자성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이 뭐냐? 후진 지역에서 투자하다가 렌트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강하게 그냥 긍정하시는데 자, 보세요.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한인 밀접 지역이라고 해서 렌트가 문제 없는 건 아니에요. 또 맞습니까? 한인 지역에 렌트 하셨다고 해서 매달 따박따박 렌트 들어오나요? 아무 속썩이지 않고? 아니에요? 몰라요? 그거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뭐 인종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왔느냐에 중요한 거죠. 우선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4유닛이라든지 이런 걸 투자를 하실 때 거기서 거주하는 테넌트는요
본인의 단골 손님이세요. 나는 비즈니스를 운영한 사람이고. 이 마인드셋을 갖고 하셔야 돼요. 콘도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단골 손님이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으로 돌아가는 비즈니스란 말입니다. 근데 그 단골 손님한테 잘못하시게 되면은 그 비즈니스가 흔들리겠죠. 그런데 테넌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물 새요. 좀 고쳐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다들? 뭐 다음 주에 시간 나면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단골 손님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흔들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뭐 렌트비 받기도 또 좀 모호해지죠. 뭐 한 일주일 있다가 들어와도 페널티도 차지도 못하겠고, 그러다 보면 이게 비즈니스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든지 뭐 지역이 좋다든지 이래서 렌트가 더 수월한 게 아니라 그 테넌트의 필터링과 그 비즈니스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효과는 달라진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안 좋은 동네라도 일하시는 거, 그 테넌트가 일하는 데가 뭐 10년 동안 같은 데서 일했고 인컴 넉넉하고 크레딧 좋고 그러면은 한인타운에 뭐랄까요, 한인타운에 서류 없으신 분보다는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포인트 말씀드린 거는 조금만 더 넓게 시장을 봐달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 부동산 투자하실 때, 단독주택 투자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본인이 하나 거주하시는 거 구매한 다음에 거기서 살다가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그 집을 킵하면서 딴 데로 이사를 가세요. 자, 그거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셨을 때 내가 좋아서 구매하신 집은 목표가 달라요. 부동산에도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거주하려고 구매하신 집은요, 거주용이었어요. 솔직히 다들 계산해 보셨어요? 내가 거주하는 집 렌트 줬을 때 렌트가 싼지 내 몰게지하고 재산세가 싼지 계산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싸요? 렌트가 더 싸요. 보통 뭐 10% 다운, 20% 다운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구매하시잖아요. 그럼 렌트가 더 싸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시죠? 렌트용을 돌리고 거긴 에꾸리는 쌓아놓고 투자용을 구매하세요. 그럼 어떤 행동이 됩니까? 우선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왜 믿지면서 남한테 렌트를 해주는지 이해 자체가 안 되지만 왜 그런 행동이 나오느냐? 왜? 집값이 오를까봐. 그죠? 또 부동산은 그냥 사놓으면 투자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좋은 지역에 샀으니까 집값 오르겠지. 학군 좋은 데 샀으니까 집값 오르겠지. 그러니까 투베드 안 사고 쓰리베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베드 안 사고 투베드 사는 거고. 부모님한테 돈 조금 더 끌어가지고 더 큰 거 사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거주하는 집은요, 소모품 또는 빚이에요. 누가 페이먼트 합니까? 몰개지. 내가 하죠. 그죠? 렌트는 누가 내줘요? 렌트 누가 내요? 테넌트. 근데 내가 렌트 산다 그러면 그 렌트비는 또 내 주머니에서 나오죠. 몰개지건 렌트건 내가 거주하는 데라면은 빚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부동산에 잡힌 몰개지 빚을 내는 거더라도 그거는 빚이에요. 근데 한국분들은 이거를 부동산에 잡힌 몰개지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 10% 다운하고 90% 융자 얻었으면 90% 빚이에요. 20% 다운하고 80% 융자 얻었으면 80%가 빚이고. 근데 그거를 자산이라고 믿어요. 그러고 나서 매달 나는 4,000불 내고 사는데 렌트비는 3,000불 받고 있어. 그러면서 1,000불씩 마이너스 나는 거는 원금까지니까, 세금 혜택 받으니까 집값 오르겠지 라는 변명을 해요. 잘못된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요, 정확하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투자용 부동산을 구매하셨더라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죠. 근데 처음부터 투자용 부동산이 뭔지부터를 계산을 안 하고 구매를 하세요. 그게 우선 문제고, 캡 레이트,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6.6%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거 계산할 줄 아셔야지 투자용 부동산을 구매하실 준비가 되는 겁니다. 수익성 계산 안 하고 그냥 내가 살던 거니까 뭐 렌트 주면은 돈 남겠지.
그러면 뭐 한 3, 4년 뒤에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실 거냐? 그러니까 지금 미니밴 사놔야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차값은 안 오르잖아요. 그럼 집값은 올라요? 집값 내년에 오를 거라고 확실할 수 있으세요? 안 되죠. 집값 오르는 거 내리는 거는요,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예요, 투기. 왜? 내가 조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던지는 주사위라는 거.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핸드폰 딱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집 산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최소 한두 명 있으실 거야. 최소한 한두 명 2006년도에 집 산 사람 나와요. 안 그러시겠어요? 주위에 2006년도에 집 사가지고 문제 있으신 분 한두 분 모르신 분 있으세요? 다 있죠? 그럼 그런 분들은 아 집값 절반 날 거야 이러면서 2006년도에 집 사셨겠어요? 아니죠. 대부분 2006년도에 집 사놓고서는 내년에도 뭐 10,000불, 20,000불씩 쭉쭉 뛸 거야 이러면서 산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집값 오르는 걸 보고 투자하시는 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말이 좀 딴 데로 흘렀는데 우선 포인트는 캡 레이트를 계산할 줄 아셔야지만 우선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단지 내가 거주용으로 갖고 있었던 매물을 투자용으로 돌린다고 해서 그게 투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거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